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요즘 곳곳에서 남녀 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 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현재 30대 여성입니다. 아직 미혼이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결혼 생각은 없네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난다면 또 모를까. 그전까지는 관심도 없고 또한 그만한 여유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제 처지에서 남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사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제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 집안 식구들이에요. 저는 20대 중후반까지 소위 말하는 식구들의 지갑으로 살아왔습니다. 싫다고 말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했고 한 번씩 큰 게 용기를 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은 스스로 죽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때로는 제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준다기보다는 정말 더러워서 지갑 노릇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전형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제대로 버는 능력도 없으면서 허세와 자존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거든요. 딱히 좋은 차가 필요 없는데도 차는 무조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돈이 없어도 메이커가 아니면 입지를 않습니다. 거기다 먹는 게 남는 거라면서 없는 와중에도 꼬박꼬박 외식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처음부터 부모님이 가난에 허덕이며 사셨던 건 아니에요. 조부모님들이 시장에서 장사해 가면서 아버지에게 물려주신 역세권 주변에 마당 딸린 단독주택도 있었고 할아버지가 직접 운영하시던 상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와 남동생이 어릴 때 전부 다 날려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현재 제법 평수가 큰 빌라집 하나는 가지고 계시니 아마도 조상님이 그것만큼은 지켜주신 게 아닌가 싶지만 저희 부모님은 딱히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곧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이 사업 저 사업 손을 대시긴 했지만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죠. 그 후로는 그냥저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수준만 유지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장녀입니다. 바로 밑에 2살 터울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남동생만 예뻐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제가 여자라는 이유였어요. 딸려는 시집가면 출가회인이니까 잘해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은 전부 남동생 줄 거랍니다. 괜히 저한테 줘봤자 전부 저의 미래시가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저한테 큰 기대 안 할 테니 저도 일찌감치 알아서 크라네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모가 맞긴 할까요? 그나마 학교라도 제대로 보내주시고 대학 등록금까지는 내주신 거에 감사해야 할지 아무튼 정말 최소한의 지원만을 받고 저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집 하나 살 때도 온갖 잔소리를 들어야 했던 저와는 다르게 남동생은 문제집이 뭔가요? 그 없는 살림에도 학원이며 과외까지 아주 빵빵한 지원을 받으며 살았죠. 아이러니하게도 온갖 서포트를 받고도 남동생의 성적은 항상 최하위였고 저는 솔찬히 공부는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죠. 사실 더 좋은 대학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장학금이 주는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날 서러움에 남몰래 엄청 울었네요. 다른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에 갈 때까지 재수 삼수도 시켜준다는데 저는 성적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대학에 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그나마 사전에 지리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던 터라 집에서 통학을 했고 저녁 때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학교를 다녔어요. 한 번은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성적이 대부분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알게 되셨는데 며칠 후 남동생 과외를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거기다 동생 친구들 3명까지 불러 총 4명의 과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웃긴 건 동생 과외비는 받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누나가 동생 과외해주는데 돈을 왜 받냐는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동생 친구들 과외비 역시 제게는 반만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과외 소개료래요. 가르치는 건 제가 하는데 무슨 소개료로 반이나 떼간답니까? 끼리끼리 만난다고 공부를 배울 생각은 전혀 없고 저한테 자꾸만 이상한 농담하며 수작 부리는 바람에 6개월밖에 못했네요.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건 저도 아니다 싶긴 하지만 당시 그놈들만큼은 맞다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아무튼 별다른 지원 없이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저와는 다르게 남동생은 공부 자체에 소질도 없는 데다 그저 노는 것만 좋아하는데 공부를 잘할 리가 있겠어요? 겨우 전문대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후로도 정신 못 차리고 사고만 치더군요. 당연히 군대를 다녀와서도 변한 건 하나도 없었고요.
허구한 날 부모님한테 돈 타서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거나 대학 공부는 뒷전이고 클럽이나 다닐 줄 알았지 조금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잘생긴 얼굴 하나만 믿고 얼마나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던지 제가 아는 중절수술 건수만 해도 10번은 넘을 겁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친남매지만 나중에는 목소리 듣는 것조차 끔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덧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운 좋게 대기업 소리 듣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을 뛰쳐나오듯 나왔죠. 회사랑 집이랑 왕복 2시간이 넘는다는 핑계였어요. 물론 처음엔 아버지가 특히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잘 가르쳐놔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보내놓으니까 지 혼자 잘나서 그런 줄 안다면서 취직하자마자 집을 나간다는 저를 엄청 비난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나간다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고 아버지도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다만 월급 받으면 무조건 반은 집으로 보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쳐들어와 사람들 전부 보는 앞에서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릴 거랍니다. 서슬이 시퍼런 아버지의 협박 아닌 협박에 저는 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들어간 회사에 우리 부모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순간 회사에서 잘릴 게 너무도 확실하잖아요. 그 후로 딱 3년 동안 저는 제 월급의 반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으로 아끼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 남자와 결혼까지 꿈꾼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를 지갑으로만 여기던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긴 했지만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죠. 이대로 등에 빨대 꼽혀 살다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돈 보내는 걸 끊어버렸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월급의 반을 보내는 걸 끊어버렸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왜냐하면 매달 30만 원씩 용돈은 계속 보내드렸거든요. 처음에는 머리를 빡빡 미네 어쩌네 난리가 났지만 저도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 미친 척하고 대들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동생에 비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러시냐고 어차피 제가 돈 들인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올 것도 아닌데 내가 미쳤냐고 계속 일이 살아야 하냐 하면서 때려 죽여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드러 누워 버렸어요. 그렇게 자식 덕보고 싶으면 저기 있지 않냐고 평생을 돈 퍼붓고 사랑 퍼부어 키운 아들한테나 가서 돈 달라 하시라 그랬더니 단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제대로 반항해서 이긴 게 말이죠. 그 뒤로 집에서 전화가 와도 안 받고 명절이며 가족 행사 때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했던 용돈만 정기적으로 보냈죠. 한 번은 엄마가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하셔서 만났더니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나셨다며 저보고 생각을 바꾸라더군요. 저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세상에 어느 부모가 딸 자식 깔아서 동생 걸음으로 쓸 생각을 하냐고요. 진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제 나 좀 놔두라고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 말하곤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오로지 제 일상에만 충실하며 살아갔고 집안의 일에는 일절발도 담그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1, 2년 때에는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아버지 엄마 심지어 남동생까지 제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와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왔을 때는 정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냥 모시기는 척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주위 동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싶은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 한다는 심정으로 견뎌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그나마 보내는 돈도 안 준다고 하니 그제야 조금 잠잠해지더군요. 결국 돈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가슴속에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어느새 제게는 평화로운 나날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어느 가을 엄마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며 어디서 그렇게 참하고 집안도 빵빵한 애를 만났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저 혼자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번 상견례 자리에 참석해서 힘을 보태라는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내가 누나니까 상견례는 갈 테지만 힘을 보태라는 건 무슨 의미냐고 물었죠. 엄마는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시면서도 동생 결혼할 때 목돈 좀 내놔야 할 거라고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제 도움이 절실하다네요. 거기다 아버지가 그러셨답니다. 이번 남동생 결혼식 때만 딸 노릇 제대로 하면 그동안 저한테 섭섭했던 것들 싹 다 용서해 준다고요. 오랜만에 딸한테 전화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결국 또 남동생 결혼 비용을 보태라는 거라니 정말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상견례 음식값부터 저보고 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 대답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가기 싫다고 말해주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상견례 날짜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랬더니 시도 때도 없이 다시 전화폭탄이 시작되더군요. 옳게 될 사람한테 제 이야기를 많이 해놨다고 대기업 다니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돈도 그렇게 잘 벌고 교육도 받았다며 자랑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와서 명함 한 장 주고 가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하시는데 생각 같아서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무슨 정이 남았는지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상견례장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당초 계획은 얼굴만 보여주고 밥만 먹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실제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저를 불러낸 거더라고요. 제가 예약된 방으로 들어가니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잘 차려입은 남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버지는 부모 형제 연 끊고 너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좋드냐며 몹쓸 것이라고 쏘아붙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미 지나간 일은 전부 덮어줄 테니 이번 네 동생 결혼식 때 얼마나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최소한 1억은 있어야 한다네요. 집 나간 지 몇 년째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모았을 거라 예상한다며 혹시라도 모자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는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옆에 있던 남동생도 한마디 거드는 겁니다. 행여라도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아는 척 하지 말라고요.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라는데 그 이유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동생 놈은 말 그대로 사기 결혼을 하려는 거였어요. 대학이랑 직업부터 집안 사정까지 전부 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일단 결혼하고 임신부터 시키면 나중에 어찌어찌 되지 않겠냐는데 아무리 내 가족이지만 사람인가 싶었네요. 양심이 없다 못해 뻔뻔 그 자체 아닌가요? 아버지와 남동생이 합심으로 저를 윽박지르고 협박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이쯤 되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죠. 누구의 도움 하나 없이 현재 제 위치까지 올라오기까지 저도 별의별이를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무서워서 참았다기보다는 그놈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참아준 게 더 큽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심정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세게 나갔습니다. 남동생을 바라보며 네가 결혼을 하던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리고 지금 네가 하는 거 그거 사기 결혼인 건 알고 있냐 물어봤어요. 뭐 임신시키고 애 낳으면 끝이라고?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결혼하고 애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참고 살 것 같냐 했습니다. 오히려 괘씸죄까지 추가해서 이혼당하고 인생 망치기 전에 정신 차리라 했더니 남동생이 발끈하면서 자기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네요. 잔소리 듣기는 싫고 돈은 받고 싶은 거냐. 말싸움이 오가던 와중에 어느새 상견례 시간이 되었어요. 예비 옳게 될 집안 식구들은 다들 점잖았고 특히 옳게 될 여자는 외모도 예쁜 데다 예의범절까지 잘 갖춘 것처럼 보였어요. 저런 여자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제 남동생 같은 개차반이랑 결혼하려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인상이 안 펴지는 겁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저를 아주 못돼먹은 시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대충 이야기하는 걸 혼자서 주워들어 보니 둘이 만난 건 무슨 투자 모임이라더라고요. 저도 주식에 관심이 좀 있는 터라 어느 정도는 압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돈 받고 투자 종목을 알려주는 인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마도 동생놈은 그런 데서 얻은 정보를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줬나 보더라고요. 예비 옳게 될 사람이 아주 동생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잘생기고 똑똑하고 학벌에 직장까지 너무 좋아서 이번 생에 이 남자를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랍니다. 그 순간 똑똑해 보이던 이미지가 와장창 무너지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한 느낌까지 들었네요. 어찌저찌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결혼 비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1억이 무리다 싶으면 되는 데까지 해줘도 된다길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차라리 인연 끊고 살자 소리 지르곤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진짜 이제 나한테 가족은 없는 거라 혼자 다짐했죠. 엄마든 아버지든 오는 전화 전부 받지 않고 그렇게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예비올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양심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제가 침묵하면 그대로 사기 결혼에 당할 텐데. 이대로 조용히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침 예비올케가 건네준 명함을 꺼내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그 아가씨에게 동생이 했던 거짓말들을 알려줬어요.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라고요. 그래도 좋으면 결혼해도 되는데 그 책임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 반응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카페에서 나와버렸어요. 이제부터 공은 넘어간 거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엄마며 동생으로부터 미친 듯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누나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했죠. 그러면서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며 협박까지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올 테면 언제든지 와보라고요. 나는 뭐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사실 남동생의 거짓을 폭로하는 시점에서부터 이미 저는 각오한 거예요. 분명히 남동생이나 아버지가 꼭지가 돌 것이고, 그러면 회사에도 찾아와 난동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상 저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회사에 와서 창피를 주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까지 질질 끌려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저는 우선 회사 동료들한테 제가 처한 상황을 전부 다 오픈했습니다. 창피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오랜 시간 일했던 동료들이 대부분이라 믿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도 알아봤죠. 여차하면 진짜 고소까지 할 작작정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결국 남동생과 그 아가씨는 헤어졌고 모든 비난의 화살은 저한테 쏟아졌어요. 집까지 찾아온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회사에 찾아와도 되고 나를 때리고 싶으면 때려도 된다. 대신 반드시 고소해서 응분의 대가는 꼭 치르게 할 거라고요. 가수 장윤정 이야기 모르시냐?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더 이상 내 인생 망가뜨리려 하면 그때는 가족이건 뭐건 가만히 안 둘 거라 말해줬네요. 전 같으면 소리라도 질렀겠지만 이상하게도 침착하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말이 못 믿겠으면 한번 또 난동 피워보라고, 그럴 자신 없으면 돌아가시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도 가족 없다 생각할 테니 처음부터 아들 하나밖에 없었다 생각하시라고 했죠. 아버지는 각종 쌍욕을 내뱉긴 하셨지만 정말 제가 했던 말이 겁이 났던지 결국 돌아가셨어요. 욕을 먹어도 좋고 두들겨 맞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진흙탕 같은 예전 관계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하기 싫어요. 그 뒤로 명절 때나 가끔 문자가 오긴 하지만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네요. 상관없습니다. 나를 사람 취급 한 번 안 해준 그딴 가족이라면 없는 게 더 편하니까 말이죠. 가끔씩 부모 형제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을 보면 뼈에 사무치게 서럽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나 싶어 혼자 펑펑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인생 알차게 채워나가려고요. 용기 내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제 앞날에 이제부터라도 좋은 일만 생기길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